반갑습니다.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끝났습니다. 장중에 크게 한번 흔들리기도 했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했다. 뭐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좀 트럼프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단 말이죠. 자, 그리고 철강 관련한 관세. 자, 우리나라만 매기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매기는 거기 때문에 50% 관세. 자, 관세가 50%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수출이 막힌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또 트럼프가 버틸 수 있을지, 또는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당연히 뭐 철강주들, 미국에 공장이 없다라면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악재 요인으로 좀 휘달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관세를 같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크게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뉴스 살펴보시면 일단은 토요일 거, 미국장 마감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미국장 마감을 보시면 뉴욕 증시 위태로운 미중 휴전 속 혼조 마감을 했다. 다우지수는 0.13% 상승 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트럼프는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차별을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가운데 하트가 그려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긴 하죠. 피곤하네요. 자, 아무튼 트럼프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한 뒤에 급락, 아까 전에 봤었던 중간 급락이 그런 내용이고요. 중국이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 착한 사람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합의를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뭘 위반했다 어쩌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뭘 위반했냐? 난 위반한 게 없는데 뭘 위반했냐? 알려줄 수 없대. 가르쳐줄 수 없다는 거야. 자, 이거 트럼프도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중국 니네 위반했어? 그럼 우리가 뭘 위반했는데? 그러면 가르쳐줄 수 없어. 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겠지 뭐. 자, 미국은 관세율을 조정하는 포고문을 통해서 즉시 성실하게 행동했다. 자, 중국은 미국에 대한 약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망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관세 유예 이후에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압박에 나섰을 가능성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서로 쿵짝쿵짝을 좀 했는데 그 이후에 액션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불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런 내용들 보시면 트럼프가 약간 조급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철강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그 압박을 하고 좀 잡음을 일으키는 내용들 보면은 트럼프가 조금 조급한 느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고요. 중국은 즉각 차별적인 조치를 중단해라.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둘이서 손잡고 뭐 합의까지 다 했는데 뭐 이러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이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철강 관세 얘기는 어차피 그 종목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50% 관세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최신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총 순위가 지각 변동 일으키고 있다. 원전 조선 웃고 자동차는 울고 있다. 자동차 수출도 조금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자, 다행히 그래도 유럽 쪽으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어제 이슈 진단을 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좀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미국 쪽에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 약간 상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또 그 현지 공장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들은 이제 수출로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드는데, 자, 어쨌건 근데 시장이 바라보는 눈빛은 그렇지가 않죠. 자, 트럼프가 일단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조선이든 원전이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회가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고, 자, 일단 그래서 시총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7위에서 6위로 21계단이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37위에서 13위로 24계단 상승했다. 자, 그 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등에서 3등으로, 삼성물산은 15등에서 14등으로 순위가 소폭 올랐고요. 자, KB금융은 시총 8위에서 이번 달에 5위로 상승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3위에서 19위로 4계단 올라갔다. 자, 금융주 섹터, 조선, 뭐 이런 쪽 다 나와 있는 모습이겠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2차전지에서 한번 얻어맞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지금 철강 관세 때문에 또 얻어맞게 생겨서 가장 많이 얻어맞을 것 같은 느낌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등등도 내려앉았다. 자, 내려앉았다라기 보기에는 이제 시총이 좀 비슷한 모습이죠. 요놈들은 내려가고 다른 놈들은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시총의 변동성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부동의 1등은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죠. 반도체는 수출입 동향에서 봤듯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네, 특이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를 잠시 떠나겠습니다. 예전에 그 서학개미들이 그 주식을 팔고 떠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서학개미들 다음 목적지는 채권.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채권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채권 쪽도 ETF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자금의 이동은요, 고성장, 그 다음에 고위험, 뭐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죠. 채권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고, 채권에 대해서 이제, 채권 금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의 미국 채권 투자 비중은 국채가 90% 이상, 즉 안전자산인 미국 장기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회사채나 하이힐드채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돈들을 일단 안전한 곳에 대피를 시켜놨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지금 MMF 지금 머니마켓 펀드, 즉 단기성 자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약간 매도하는 모습이 좀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돈을 빼가지고 자꾸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로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아직 없는가 봐요. 자, 근데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뭐 다음 목적지는 채권이다 어쩌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서학개미들. 계좌만 봐도 즐겁답니다. 그래서, V자 반등 양상을 보이자 테슬라, 펠란티어 등 서학개미 토픽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서학개미들은 뭘 하느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 비중이 많고 펠란티어, 애플, 아이큄큐 이런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자, 맞는 거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뭐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 이동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꼭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미국 쪽의 움직임들보다는 국내 증시의 포지션으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겠지만 어제 그 이슈 진단 해드렸죠. 대미 자동차 수출이 마이너스 32%. 이 자동차 수출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관세에 대한 부담감도 당연히 있겠지만 현대차 그룹의 미국 조지아 신공장의 현지 생산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생산해가지고 팔아먹는 부분들은 수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출이 크게 줄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고 또 유럽 쪽으로 지금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유지했다. 근데 장기 PL
피해가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글쎄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쪽으로 팔아먹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에다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린다는데 그것은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여기 철강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자, 50%로 철강을 올린다. 그 관세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죠. 6월 4일부터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철강 같은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철강이 가장 변동성이 좀 크게 보이지 않을까. 많이 떨어진 다음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바로 처박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런 내용들이고, 삼양식품의 목표 가격이 또 올랐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삼양식품 목표 가격이 뭐 100만원 넘었으면 이제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지금 140만원, 143만원이라고. 자,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현재 가격대보다 가격대가 너무 많이 뛰는 목표 주가를 내보내게 된다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조정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네, 삼양식품은 약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현재 가격이 9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은 한번 찍어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100만 원짜리가 140만 원 간다, 150만 원 간다, 또는 뭐 일각에서는 200만 원 간다고 나오겠죠. 이렇게 가격대, 목표 가격대가 벌어지게 되면은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일단 뭐 좋은 얘기 계속 나오겠죠. 좋은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가 없으면, 네, 목표 주가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약간, 네,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생기게 되네요. 물론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도 끌고 막 하는 모습이 있지만 좀 과도하게 오른 감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고, 지금 110만 원대 넘어간 시점에서 살짝 이제 120만 원 찍었다가 좀 내려오는 형태잖아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상승률이 좀 가팔랐죠. 그래서 이게 쉽게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2차 전지주의 끝없는 추락,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예요. 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장기적 기대감을 가지기는 어렵죠. 그래서 뭔가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더 올라간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줘야지 뭐 팔아 먹든지 아니면 더 사든지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올라가도 찔끔 올라가고 많은 상황이 좀 될 거니까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자, 2024년도에는 191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자랑했었는데,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156조로 무려, 네, 35조 정도 쪼그라든 거죠. 네. 45조인가요? 네,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이 정도 날아가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시가총액 날아가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의 낙폭은 고점 대비는 어마어마하고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말이죠. 근데 IRA,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나오는 게 이제 IRA 조기 폐지와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캐즘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되고 있죠. 네, 여기다가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들, 물론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문제가 많다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격이 싸고요. 네, 일단은 워낙 공격적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쉽게 그 부분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일단은 워낙 많이 빠져서 반등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주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2차전지는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방금 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책, 그죠? 여기 주간 증시 전망 한번 봐야 되겠죠? 신정부 랠리와 차익 실현 뭐가 좋으냐? 글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오른 거,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면 저는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추세가 계속 연결될 수 있다라면은요, 단기 반등 이후에 조정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뒤어 있는 상태잖아요. 아우 싫어, 막 그냥 아우 시장 꼴도뱅이 싫어, 국장 싫어. 그럼 그렇지, 썩을려면 국장,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올 때 본전 오면은 바로바로 팔아버린다. 뭐 종목 숫자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종목 숫자 확실히 줄이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강세장이 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 종목 저 종목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들고 가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군을 좀 갈아타거나 또는 워낙 그지 같은 종목이 단기적으로 뭐 정치 테마가 엮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개별적인 테마가 갑자기 엮였다든지 해가지고 주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털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죠. 즉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정말 거지 같은 주식들은 조금 이제 이참에 정리를 좀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시장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네. 자, 그다음 위믹스 상폐된 거 아시죠? 위믹스. 이거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두 번째 상폐인데 이거는 이제 그 회생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재상장을 받아준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넌센스였죠. 근데 일단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이제 상장 폐지가 다시 또 확정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이 이제 위메이드하고 이제 위메이드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조금 피곤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이 위믹스라는 이 코인을 가지고서 그 베이스를 깔아놓고 진행하는 게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다, 뭐 상장 폐지돼 버린다 그러면은 네,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상당한 네, 고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와믹스 뭐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 일단은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2차 상패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외 거래소 쪽으로 네, 이동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자, 그럼 해외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가 되면 괜찮긴 할 텐데 그거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뢰도가 좀 많이 부족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런 찍이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 서학개미들이 미국 채권한테 이동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나온 거다. 자, 미국의 장기채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채권의 금리가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는 게 이득이죠. 왜냐면 내일이나 모레 가면은 채권 금리는 더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처럼 금리가 그나마 높을 때 앞으로 더 떨어지기 전에 진행하는 거 좋다. 자, 근데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채권 금리는 다 말씀드렸죠. 뭐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는 상승보다는 횡보, 즉 동결 아니면 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이제 뭐 앞으로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더 떨어진다 쪽에 베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라기보다도 그 기준금리나 뭐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니까 지금이 가장 높은 가격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습일 것 같아 보입니다. 요거는 금리가 떨어져야지만이 네, 살아나는 모습들이긴 한데, 자, 근데 그 고성장 종목들을 팔아먹고 채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요건 또 살짝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채권 쪽에 대한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이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일단 기준금리도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좀 반대로 됐죠. 기준금리를 먼저 낮춰주고 나서 채권금리가 따라가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채권금리가 먼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또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시장 경제가 요즘에는 그 정상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도 보시고요. 미국 원전 활성화 시동, 우라늄 관련주 고공행진하고 있다. 아, 이것도 좋은 소식이긴 하네요. 그죠? 우라늄 관련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전력 수요라든지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치를 계속 가지고 있고, 자, 이 원전 관련한 재료는요, 중장기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당장 끝내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뭐 2030년, 2050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2050년까지 네, 현재 용량의 약 4배 정도 더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4배가 더 증가한다. 자,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난을 극심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형 원자로라든지 이런 그 핵연료를 이용한 그런 그 막강한 전력을 공급해서 만들고자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골자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좀 도와주쇼. 또 한국에 러브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 쪽으로 이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또는 SMR 쪽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거나 미국 기업에 투자를 했다거나 미국 기업과 합작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자, 오늘 증시도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약간 눈치를 볼 것 같고요. 철강 좀 많이 흔들릴 것 같고요. 그 외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개별적인 재료를 가진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내일은 또 대선이라 쉬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현충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일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휴가를 또 많이 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돈 없다면서 휴가는 잘도 가신단 말이지.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띄엄띄엄 나올 때는 악재가 있는 종목은 더 많이 빠지고요. 호재가 있는 종목은 더 많이 오릅니다. 즉 올라갈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적으면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일단 네, 변동성과 조금 싸워야 될 것 같고 살짝 재미없는 장세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눈치를 좀 보면서 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더 많은 이야기나 시장의 어떤 시작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이따가 9시에 네, 무료 방송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은 9시 무방이 있으니까 9시 무방으로 오셔서 저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